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순의 김범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범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실 때 안개 네. 때문에 조금 힘드셨죠? 아, 네.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수원 재판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오늘 라디오를 하려고 달려왔는데요. 다들 이게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개가 갑자기 껴가지고 다들 서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든 감이 있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있네요. 예. 우리 박평원 통신원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입니다. 남동나들목 4차로에서 승용차 2대와 트레일러 간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상당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처리 중인 거죠? 아, 지금 처리 중인 것 같은데 뒤로 오는 그래도 1, 2, 3차로는 괜찮고요. 4차로는 지금 뒤로 정체 여파 받아서 복잡해 보입니다. 혼잡하네요.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입니다. 남동나들목 4차로에서 승용차 2대 그리고 트레일러 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상당히 정체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조심해서 운행해 주세요. 예. 아, 오늘 또 우리가 또 사고 소식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내용도 조금 어둡긴 해요. 오늘 날씨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유언장이라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싶은데 의외로 이 가족끼리 또 분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언장. 그 자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녹음이나 동영상도 괜찮은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뭐라고? 유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다고?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상 좋았던 친구의 가족이 유산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죠. 나도 가족을 위해서 유언장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가장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런 소식은 유언장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자필로 써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예전에 편지를 써도 이 가족들이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보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내가 쓴 유언장을 가족들이 알아볼 수는 있을까? 내 글씨가 엉망이라 이거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한편으론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찍고 녹음을 하는데 영상으로 남기면 더 확실하진 않을까? 이 제 얼굴을 분명하게 보이게 하고요. 이 절차와 내용을 잘 갖춰서 유언 내용을 또박또박 이야기하면 이거 법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유언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남겨도 될까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기도 약간 또 헷갈리기도 하고. 뭐가 맞을까요? 네. 이게 유언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고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게 또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또 남은 가족들이 또 감정이 상해서 남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다 하면 O. 아니다. 유언장은 꼭 자필로 적어야 한다.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하면 X입니다. 동영상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으면 O, 아니다, 없으면 X.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오늘도 정답 쪽으로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최정한, 편지.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남동나들목 4차로에 승용차 2대와 트레일러 간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차량들이 갓길로 옮겨진 상태인데 아직은 또 처리 차량이 보이진 않네요. 자세한 교통정보 듣고 옵니다. 김희정 캐스터. 네, TVN 15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도로 위 더딘 구간 많은 모습입니다. 백범로 장수사거리에서 만수사거리 구간 지체 살펴지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여름을 전통시장 입구에서 벽돌막 사거리 구간도 신호 2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원대로 석정삼거리에서 소감사거리 구간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또 미추홀대로 문학나들목에서 신기시장 사거리 쪽으로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대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나들목 진출하는 차량들도 정체 흐름이 꾸준하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도하나들목 진출 차량들 차간격 바짝 당겨 지나고 있습니다. 문해미로 장수고가교에서 대공원 앞 지하차도 방향도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 진입 차량들 지체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각 구간 여유 가지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난리 법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정말 재벌 회장님들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 남기는 그런 장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유언장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네, 유언장을 남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네. 대부분 유언장은 재산 많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 통계를 봐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재산이 많든 적든 유언장은 꼭 필요하죠. 재산 분배 때문만은 아닌데요. 네. 고인 입장에서는 내 뜻을 분명하게 남길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이 상속 문제나 장래 문제로 서로 다투지 않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유언이라는 게 어떻게 또 뭐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할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17세 이상이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유언장을 쓸 수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5가지인데 네. 가장 많이 쓰는 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는 방법인데요. 네.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컴퓨터로 작성을 하면 무효이니까 반드시 작성 날짜와 주소 그리고 이름을 적고 꼭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OX 퀴즈로 드렸잖아요. 네. 동영상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면 O, 아니다. 자필로 꼭 해야 된다. 동영상 유언은 효력이 없다 하면 X. 지금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385번님,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 변호사 공증 하에 하면 가능합니다. 황놀부님도 동영상은 조건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냥 혼자 남기는 건 안 될걸요. 효력 없음. 김용섭님, 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던데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담당 변호사 보는 앞에서 녹화하면 될 겁니다. 김태영님은 폰은 잠금 장치가 있으니까 열기가 까다롭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순자님, 저는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555번님, 효력 없음에 한 표. 그런가 하면 우리 박연지님은, 아니, 글씨를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혜용님도, 8717번님도, 박혜연님도 된다라고 해주셨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X라고 주신 분들도 몇몇 분 계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게 헷갈려요. 자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이게 컴퓨터로 작성한 이 사연자분은 동영상으로 유언을 준비하시는데 될까 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효력이 어때요? 네,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네. 오답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한데, 일단은 동영상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오늘 문제였잖아요. 네. 일단 정답은 O입니다. 오! 예, 법적으로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겨도 효력이 있어요. 아. 예, 근데 동영상 유언도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찍기만 하면 단순한 기록일 뿐이고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있군요. 예. 어떤 조건들이 필수예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밝히고 자신의 성명, 유언을 남긴 날짜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1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증인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유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영상에 남겨야 하죠.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단순한 영상 기록으로 간주되어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증인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또 가족이잖아요. 가족 어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겠는데요. 다만 증인을 세울 때는 유언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공증인 혹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이게 또 중요하네요. 네. 가족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고, 예. 변호사나 공증인, 이렇게 제3자가 증인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언 내용도 좀 필요하잖아요. 뭐 재산을 써야 될까요? 뭐를 유언장에 써야 될까요? 적어야 하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산 목록을 많이 작성들 하시는데 이때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네. 부채까지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증 내용,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준다라고만 적으면 중요한 정보가 빠져서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되니 아들 누구에게 인천 연수구 소재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증여한다, 준다, 상속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또 장례에 관한 내용, 장례는 간소하게 해달라, 화장을 해달라 같은 내용을 적어두면 가족들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좀 남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유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방식 중에서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말씀드렸던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정.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네.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유언을 남기시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문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죠. 다만 공중 수수료가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비용 부분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증이라고 또 써 있는 거 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공증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인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이제 신청을 하게 돼서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증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이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변호사님들이 또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오늘 김범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듣겠습니다. 완벽한 유언이란 다툼 없는 작별과 평화로운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 간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유언장은 어렵고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써두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하지만 사실 난리법서를 하면서 이 법의 세계가 정말 다양하고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개편 후에도 난리법서는 쭉 가는 것으로. 네, 쭉 이어집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